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 좀 많이 밀려가지고 되게 여러 편을 제작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회를 앞두고 저는 이제 마지막 회를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영상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마지막 회가 나오고 나서 영상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편 이상은 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무거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같이 시청 소감을 장면별로 하나씩 나눈다. 그 안에서 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눈다. 댓글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저는 굉장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또 듣고 싶은 마음에서 장면을 다루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화에서 혜연 씨와 형규 씨가 데이트를 합니다. 낚시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형규 씨는 아직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형규 씨의 성격은 낚시를 좋아하는 성격도 아닐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낚시는 형규 씨 성격에 맞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아까워할 사람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낚시더라고요. 형규 씨는 물론 좋은 사람이지만 접점이 있는 혜은 씨나 나은 씨 같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또 형규의 좋은 면을 끌어내주기에 적합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면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혜은 씨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기분이 좀 풀린 태도를 취합니다. 그때 형규가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혜은 씨가 나 왜? 형규 씨가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어젯밤에 울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왜 울었는지 기억나시죠? 데이트 상대 정해주는 것 때문에 규민 씨와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결국 흘렸었잖아요. 이날 아마 형규 씨를 보면서 눈물이 더 났을 거예요. 물론 규민 씨와 있을 때도 눈물이 났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쩌다가 점점 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형규 앞에서만 울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울게 되는. 운다 안 운다 결국 우는 것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규 씨 앞에서 더 울음을 참기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혜연 씨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고 안 좋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이러면서 그게 미안하다. 근데 이걸 얘기한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죠. 어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혜연 씨가 혼자 울러 갔는데 그걸 따라가서 왜 울어? 괜찮아? 라고 했으면 혜연 씨 입장에서는 울음을 그치기가 더 힘들었겠죠. 더 괴로움에 빠졌겠지. 더 혼란스러웠겠죠. 내가 지금 전 남친 때문에 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리는 사람이 와서 나를 위로해준다? 굉장히 스스로가 비참한 상황일 거예요. 미안함이 더 커졌을 거고 그리고 동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형규 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타이밍도 기분이 좋아졌고 그리고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그냥 쿨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앞에를 보면서 혹은 경치를 보면서 눈이 마주치지 않고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도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분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는 저런 드라이브 시간에 말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랬을 때 저런 식으로 한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원인이 내 탓이야. 그런데 저렇게 어제 기분 안 좋더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얼굴을 마주 보고 눈을 딱 보면서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오히려 상대가 나한테 미안해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렇게 그냥 기분 전환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짧게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알아서 하고 싶은 만큼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련되게 느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혜은 씨가 아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야?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괜히 좋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결국 이런 대화도 그런 합이 잘 맞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형규 씨가 혜연 씨와 대화가 잘 된다고 느끼겠죠. 그러면서 형규 씨가 덤덤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거의 누나의 첫사랑이었던 거다. 나였어도 그럴 것 같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없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냥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실은 위로가 되잖아요. 물론 형규 씨가 이제 그거를 생각했다기보다는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바람이 컸었겠지만 그래서 혜연 씨도 많은 걸 해줬고 진짜 너무 행복을 줬다. 난 지금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혜연 씨가 확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지금 내 마음에 두 개의 화분이 생겼구나. 내가 폴리아모리가 아닌 이상 두 화분을 마음속에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어느 쪽 화분에 물을 줄지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겠죠. 혜연 씨는 미안해합니다. 형규 씨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누나한테는. 근데 그 시간은 가지고 있었어요 실은. 꼭 이게 만난 기간에 비례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만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인연이 끝나도 이 마음속에 피었던 꽃의 뿌리까지 다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는데 다시 만났잖아요. 혜은 씨가. 그래서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 잊고 잘 살고 있었는데 혜은 씨가
막 이런 전략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어떤 움직임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서 X가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사랑의 충동이 더 들죠. 뿌리째 뽑힌 사랑은 아니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물을 주고 키워왔던 사랑이니까. 그 화분에 나무가 죽기까지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수도 있고 흔적은 남아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건 눈앞에서 그게 보이고 심지어 2번 이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귄 게 2파트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2번째 파트에서는 규민 씨가 차갑기만 했어요. 마지막엔 항상 차가웠어. 근데 다시 만난 규민 씨는 이 첫 번째 너무 좋았던, 자기가 되돌리고 싶었던 시절의 규민 씨인 거예요. 혜연 씨가 보기엔. 그러니까 다시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그 시절로 규민 씨가 날 대해줄 것 같아서. 그런데 혜연 씨는 이 2번째 파트처럼 규민 씨를 대하다 보니까 규민 씨의 마음은 쉽게 돌리기가 어려웠었죠. 현규 씨도 눈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나였어도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첫사랑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었을 때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어서 공감이 간다. 성인 되고 헤어졌는데 엄청 힘들었다. 잡을 수도 없고 잡는 방법도 잘못됐다. 살이 몇 킬로가 아니고 십몇 킬로구나. 십몇 킬로 정도 빠질 정도면 다른 사람이 될 정도죠. 있는데 거의 몇 년이 걸렸는데 첫사랑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그쵸.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돌이켜봐도 이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완전히 끝나서 이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쨌든 내가 나쁜 거지만 이게 내 마음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을 티내지 않고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걸 돕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후로 거의 한 1, 2년 후에 연락이 또 왔어요. 뭔가를 좀 같이 해보자라고. 그런데 물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기도 좀 어렵기도 했을 뿐더러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그 마음이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지. 뭐 누가 알겠어. 그 사람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그 사람이 모르면 뭐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하는 그 과정이 나한텐 너무 설레고 즐거울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다시 설레고 사랑하게 됐을 때 그 마지막에 내가 힘들게 연기했던 그 고통이 돌아오잖아요. 그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되게 쿨하게 거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론 그땐 뭐 지금보다 어렸을 때지만 확실히 눈앞에서 보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소식을 듣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 그냥 첫사랑이 아 그래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SNS를 염탐한다. 이제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계속 이 사람이 뭔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일종의 SNS인데 예전에 아이러브 스쿨로 바람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브 스쿨 요즘에 잘 모르지만 예전에 같은 학교를 기준으로 모이던 그런 SNS거든요. 물론 좀 갑자기 뜬금없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첫사랑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다시 사랑이 피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 남친 현 여친 버리고 X 만나러 가는 거지. 그 오래전 추억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어쨌건 저렇게 눈으로 보는 건 다르지. 그리고 현규 씨가 이런 걸 봐도 저 첫사랑의 기억이 현규 씨에게 굉장히 큰 상실과 타인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불신이 이게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타인에 대한 불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도 특별할 거 없다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나쁜 방향으로 흐르면 인간 자체가 굉장히 싫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신으로 너무 규정을 지어버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에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인간은 애초에 아 그래 그런 상황에 닥치면 나약해질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고 그래 그런 거지. 그래 그 사람도 그랬는데 인간은 원래 그런 거지.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한다. 이렇게 방향이 흐르면 그냥 상대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더 진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현규 씨는 그런 방향으로 스스로 노력해 간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뭐 또 하면은 또 뭐 궁예질 한다고 또 뭐라고 할 거잖아.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이것만 봐도 현규 씨가 이런 상실에 대한 고통이 있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러는 거야. 뭐 사람은 그런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나온 씨도 현규 씨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처럼 현규 씨는 사람을 바꾸려고 들지 않아. 아 그게 어떤 대단한 어떤 이 사람을 이상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 타인에 대해서. 근데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나는
그때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갔던 그런 과정에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났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누구든 떠날 수 있는 거야. 그게 지금 형규 씨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면 타인이 엄격하지 않으니 내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부족해졌을 때 내 곁에 남지 않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사람이니까. 나에 대해선 내가 이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형규 씨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좀 힘들 수 있지. 근데 그게 어쨌건 형규 씨를 지금 계속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멋있는 청년이죠. 노력하고 있는 청년이고. 두 사람은 이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근데 형규 씨가 얼마 전에 운동하다 팔을 다친 상태래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처음에는 젓가락도 못 들 정도로 다쳐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혜연 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손이 차가운 혜연 씨의 손을 형규 씨가 이제 녹여주거든요. 전문가분이 이제 남자친구분이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남자친구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혜연 씨가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어색해하고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헉 했어요라고 하는데 저희 모습을 삼자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민 씨가 눈앞에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혜연 씨는 지금 형규 씨랑 이미 썸을 타고 있거든요. 이미 마음이 거의 같다고 봐야지. 이게 방송이 오히려 아니라면 어제부터 1일이야. 아니 뭐 내일부터 1일 정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꾸 눈앞에 X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나온 씨 같은 경우에는 X가 눈앞에 있어도 머리로 마음을 이해시키는 사람인데 혜은 씨는 마음이 가는 대로 머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혜은 씨 같은 경우는 내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딱 그 공간에 가서 복잡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혜은 씨 같은 분에게는 잘 어울리는 생활일 텐데 지금 환승연애가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혜은 씨한테는 형규 씨가 엄청 떨려 그러거든요. 혜은이 순간적으로 형규 씨의 마음이 떨린다는 줄 알고 약간 둘 사이가 좀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배가 떨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런단 말이죠. 형규 씨가 마음이 떨린다는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혜은 씨가 민망할 농담처럼 끝나는 장면인데 이걸 형규 씨가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엄청 떨려라는 말 자체는 실은 애매한 말이죠. 배가 지금 떨리는 거기도 하고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어디에도 쓰여도 되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지금 약간 마음이 두근거린다는 의미에 떨린다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깊이 이 장면을 해석하는 거를 들려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초면 기술에 이런 기법들을 써요. 일부러 애매한 단어를 계속 배치를 해가면서 상대가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은 A로 하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이제 B로 남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근데 뭐 형규 씨가 그걸 의도하고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혜은 씨는 규민이 생각이 잘 안 났다.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혜연 씨한테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일단 시야에서 X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이성의 힘으로 이겨낸다기보다는 그런 감정들을 수용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또 이 행동력 자체도 되게 좋은 그래서 그거에 맞는 환경에 있고 그 맞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시너지가 나는 사람인데 환승연애에서는 혜연 씨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리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솔직히 순간순간 바뀌거든요. 근데 물론 혜연 씨가 그것 때문에 일관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너무 강렬한 거야. 규민 씨에 대한 기억도 강렬하지. 어쨌건 계속해서 이제 장면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최종화까지 도달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낚시를 했고 또 데이트를 나갑니다. 혜연 씨는 형규 씨 손 다친 것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려고 하지만 형규 씨가 이제 그렇게 하게 두진 않죠. 서로가 지목한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혜은 씨가 거울로 점검을 하고 그걸 보고 있는 형규 씨를 눈치챈 혜은 씨가 부끄러워서 이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빨간불에 멈춘 차량 고데기하다 되었다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그런 사이가 됐죠. 그리고 형규 씨가 계속 틈틈이 차갔으면 혜은 씨를 보니까 이제 혜은 씨가 이제 보지 말라고 부끄러우니까 이제 뚫어진다는 농담을 하죠. 근데 이런 형규 씨의 태도가 혜은 씨의 이런 자존감을 되게 올려줄 것 같아요. 뭔가 말로 이쁘다 이쁘다 칭찬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이제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전달이 되니까 훨씬 더 진심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도착한 곳은 이제 미술관입니다. 이제 그림을 두 사람이 그려요. 형규 씨는 이제 예술적 영감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고 혜연 씨는 굉장히 쉽게 주제를 정했어요. 바다랑 붉은 노을. 아니 근데 저렇게 바깥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왜 다른 걸 그릴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죠. 실은 그림으로도 뭐 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단순히 저
붓질만 갖고 생각을 해도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드러나죠. 현규 씨는 여러 번 겹겹이 칠하면서 꼼꼼하게 다른 톤이지만 전체적으로 꽉꽉 채우는 저런 느낌. 그리고 가지런한 방향으로 붓질을 했죠. 일관된 방향으로 꼼꼼하고 계속 덧칠을 하면서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색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색을 점점 더 깊고 진하게 만들었죠. 그에 비해서 혜연 씨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 저 노을이 있는 하늘은 지금 군데군데 안 칠해진 게 있죠. 그러면 붓질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과감하게 쭉쭉쭉 칠했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아크릴화 자체가 아크릴화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덧칠한다는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는 보통 수채화만 하잖아요. 아크릴화나 유화 잘 안 하잖아요. 나도 성인이 되고 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하나? 근데 이제 수채화를 하다 보면 이게 경계를 나눠서 색칠을 하는 게 좀 익숙할 수는 있죠. 이게 덧칠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물론 제가 뭐 미술에 조예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성격이 좀 드러나죠. 자기가 칠하던 걸 쭉쭉쭉 칠하고 머릿속에 떠오른 거를 이제 바로바로 과감하게 구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죠. 붓질의 방향이 좀 여러 방향으로 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두 사람의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림도. 그래서 함께 잡은 물고기나 이제 저런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 혜연 씨가 그린 거에 실은 저게 안 칠해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규 씨 성격에 저 그림을 칠한다고 했으면 아마 저 덜 칠한, 그러니까 빨간색을 밑에서부터 칠하면서 올라가서 위에서 색깔이 옅어지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 밑에 빨간색을 하고 위에는 흰색을 살짝 덧칠해서 색깔을 꽉 채웠을 거예요. 형규 씨 성격엔. 그리고 그 위에 원을 그렸겠지. 같은 방향으로 색칠을 했고.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그건 아니죠. 그냥 이 사람들의 붓질과 색깔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성격이 묻어 있다. 그런 게 좀 흥미로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와서 이상형을 묻거든요. 딱 뚜렷하게 있고 그게 이제 운동하고 똑똑하고 몸이 따뜻한 사람. 실은 저게 규민 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현규 씨도 정확히 저런 사람이죠. 체육교육과니까 당연히 이제 운동을 할 거고 그걸 떠나서도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고 똑똑하고 손을 따뜻하게 녹여준 걸로 봐서는 자기 스스로도 열이 많다고 했으니까 저게 다 부합하고 있죠. 그러면서 현규 씨가 살짝 좋아합니다. 웃음을 살짝 참아요. 몸이 따뜻한 사람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무 잘생기거나 쌍꺼풀 짙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저건 또 실은 원래는 규민 씨에 대한 묘사잖아요. 물론 규민 씨는 너무 잘생긴 사람인데 이제 저 세계관 안에서는 이제 좀 친근한 외모로 느껴질 수는 있겠죠. 혜연 씨 기준에서는. 그리고 쌍꺼풀도 없고. 근데 현규 씨는 실은 너무 잘생겼지. 아니, 이걸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쌍꺼풀도 있고. 근데 현규 씨가 나 짙은데? 하니까 혜연 씨가 살짝 당황했어. 그러니까 현규 씨가 쌍꺼풀이 진하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인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희두같이 딱 짙은 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카페에서 해가 지는 걸 봅니다. 아까 마치 혜연 씨가 그린 그림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현규 씨는 계속 혜연 씨를 봐요. 그리고 혜연 씨는 왜 보냐고 하고 현규 씨는 정말로 쿨하게 이뻐서라고 하면서 더 민망하게 하고 주변 시로도 다 보고 있는 거 다 보인다고 하면서 혜연 씨가 진짜 행복한 표정은 계속 나와요. 현규 씨의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문자가 옵니다. 지금 이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다 모인다는 거를 예감하죠. 혜연 씨의 표정이 굳습니다. 좋았다 그치? 사소하지만 되게 좋았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좋았다 그치? 라고 확인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완전히 생각 없이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함을 즐겼다면 이제는 어떤 마음의 시련이 닥칠지 모르는 곳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달라고. 현규 씨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긴장하지 말고 하면서 손을 잡습니다. 겁 없는 너랑 있으니까 든든하다라고 표현하죠. 혜연 씨도 되게 겁이 없는 사람인데 용감한 사람이 지금 그래요. 이게 진실게임 전까지의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제 그렇습니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환승연의 장면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